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청주시의회 하반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청주시의 상임위원장들을 모시고 상임위원 운영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청주시의회 변은영 행정문화위원장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청주시의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으로 활동한 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선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 변은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행정문화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소 모르시는 부분이나 뭐 생소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행정문화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행정문화위원회라고 하면은 어느 한 파트를 담당하는 거예요. 청주시 조직이 되게 방대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분을 나눴어요. 농업이면 농업, 건설이면 건설. 그랬는데 그중에 행정 파트와 문화 파트를 한꺼번에 소관을 맡고 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행정문화위원회를 선임위원회라고 해요. 네. 예. 왜 그러느냐 하면은 행정문화위원회는 청렴을 담당하는 감사관실이 있고요. 네. 기획행정실이 있어요. 기획행정실에는 청주시 전략을 짜는 정책기획과, 그다음에 핏줄 같은 그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회계과, 모든 물품을 외형적으로 근육과 뼈를 갖고 혈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체육 쪽으로는 종교, 문화예술, 체육, 관광, 그다음에 미술관까지 모든 우리 몸의 근육에 해당하는 그런 분야를 담당하는 분야를 저희 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청주시 핵심적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셨다는 얘기네요. 굳이. 네. 자, 우리 후반기 원구성 당시 일각에서는 초선 의원으로 상임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시선도 일부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는데 우리 변 의원님께서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의 핵심인 행문위원장으로 당당히 상임위원장이 되셨습니다.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청주시 의회 중에 핵심이 아닌 부서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모든 부서가 다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일이든 간에 처음에 맡는다는 것은 부담감이 상당히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 예전에 제가 지방대 출신이면서 아이와 가정이 있는 여성이 국회로 처음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부담감이 있었고요. 최초로 도당의 여성 정책실장이 왔을 때도 보통은 남성이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정책실장이 왔을 때도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초선에 대한 좀 염려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경험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미약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리더십에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초선의 경험이라는 것들은 제가 이미 국회와 정당을 통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지역 보좌관을 하고 정책실장 지역에서 정책실장을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다 이제 두루두루 관계를 맺어왔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더십 같은 경우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원하셨다면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소통과 협치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훈련돼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거는 많은 의원님들이 응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가 하고 싶다고 깃발든다고 그래 성적순으로 이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계를 잘하고 경청과 의사소통을 잘한 것들에 이제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이제 소통하고 응원을 받고 상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소통과 협치를 통한 리더십. 아주 우리 변 위원장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거를 중점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뭐 주춤하는 듯 하다가 또 확산되고요. 걱정이 좀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나 이 상인들 또 시민들 아이들을 가진 모든 국민들이 지금 걱정이 큰데요. 특히 청주시 문화사업 등이 가장 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시정 대화 등을 통한 형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예술인들 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가요?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참혹해요. 네. 영세 상인, 소상공인들 분들도 이제 어렵다고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소관 분야가 예술 분야, 문화 예술 분야니까 그분들이 애로와 뭐 이런 것들을 청취를 하는데요. 그분들은 사실은 소비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들은 직접적인 소비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고 그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조직에 구체적 어느 조직에 속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진행했던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자유로운 예술적인 그 감각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이 향유할 때 그 가치를 갖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 집합이 금지되면서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면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그분들은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만약에 이제 중소상인들이면 중소상인, 그다음에 영세업자면 영세업자, 이게 등록된 대로 뭐 재난지원금도 나가고 그러는데 예술인들은 워낙 이렇게 개별 흩어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느 기준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어려움이 많았고요. 특히나 관광업계는 거진 일이 없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심지어 문자가 와요. 관광업을 접고 마스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마음 아프죠. 이런 것, 그러한 그 근거, 근데 이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지급을 할 때도 근거를 갖고서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관광업계나 그 다음에 또 예술 분야들은 근거가 되게 이제 미약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약간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난 추경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어렵게 이제 집행부랑 의회랑 상의를 해서 어렵게 이제 마련이 됐는데 조금 어렵고 늦더라도 이제 저희가 살펴보고 동감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좀 견뎌내시면 좀 이렇게 일상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행문위원장으로 그렇게 뭐 예술이나 관광 쪽 지금 현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들을 위해서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아이고. 보시면 자,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뭐 다양한 법안을 또 많이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조례라든지 그죠? 네, 주요 발의하신 게 있으신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실은 의원의 고유 업무가 입법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발의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차 생각이 바뀐 게 우리나라 조례와 우리나라 법안이라는 것들이 지원 아니면 제한 조례거든요. 그렇죠. 제한 조례라는 것들은 국민이 기본권을 어쩌면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지원하는 것들은 근거 없이 어떤 정확하게 이제 예산이 정확하게 투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들이 고민을 많이 하되 그거 역시 제한적이죠. 그렇죠.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의견은 많이 듣고 고민을 많이 하되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맞아요.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그 힘을 쏟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의원이 되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시민의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직접 민주주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는 어떤 형태로 청주시에 어떤 형태로 운영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한 방안,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살려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세 가지는 내가 좀 임기 4년 내내 좀 이렇게 발을 담궈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런 것들은 이제 첫 번째 거버넌스와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의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제 조례에 근거를 남겨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좋은 개정을 내가 새롭게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보다 개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된 법안, 그죠? 좀 현실적인 기존에 미흡했던 것들을 네, 그렇죠. 더 입혀서 풍성하게 만들어내겠다는 게 시민참여 조례였어요. 그렇죠. 시민참여 조례는요, 전국에서 청주시가 가장 먼저 만든 조례예요. 그것도 시민사회와 집행부가 다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례인데 그런 것들이 그냥 이게 선언적으로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내용을 담아가지고 전부 개정안을 냈어요. 네. 그거는 되게 방대하고 그랬던 거라 집행부도 상당히 많이 집행부 도움도 되게 많이 받은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발의한 조례 중에 가슴 아픈 조례가 있어요. 네. 청주시 문화 다양성 증진과 보호에 관한 조례인데 우리 사회는 이미 문화 다양성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그다음 청주시 모든 지표들은 다양성의 사회로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거들은 행정력은 어느 정도 손까지 미쳐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들은 고민도 없고 정책도 없어요. 무리하죠. 그런데 이제 청주 국제사회 유엔뿐만 아니라 우리 문체부도 문화다양성 2030 계획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정책으로 관철시키고 있는데 청주시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방비로 그냥 우리가 나 저 문화 싫어 라고 한다고 해도 그 문화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다름을 어떻게 인정하고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어느 정도 선까지 관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준비를 해서 발의를 했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동의를 얻지를 못했어요. 맨 처음에 서명은 되게 많은 분들이 해줬어요. 그 39명 중에 20몇 명이 많이 이제 서명을 해주셨는데 정작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묻혀버린 가슴 아픈 조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문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 만든 문화도시를 뭐 명확하게 하고 개념화시킨 그런 조례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양한 문화에 대한 그 행정기관의 어떤 그 대책과 지원은 이제는 반드시 이제 필수 요건 중 하나인데, 그렇죠. 그거는 좀 안타깝네요. 저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그건 정말 예술인이나 어떤 그런 다양한 문화를 지금 행위하고 있는 그 예술인들이 볼 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그거는 우리 지금 사회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또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그 이상의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을 해주시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변 위원장님께서 광역의회와 차별 없는 인사권 독립, 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채용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최근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아주 굉장히 핫한 개정안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네네네. 매년 국회를 보면은 매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상정이 돼요. 발의가 되고 상정이 되는데 전부 개정안이든 일부 개정안이든 그렇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요번에도 올해에도 2020년도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32건이나 발의가 됐고요. 행정부
안으로 한 건이 네, 행안부 안으로 한 건이 이제 발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부 개정안이에요. 전부 네. 개정안이라면은 반 이상의 내용이 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아요. 주민자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 다음에 특례시, 우리 이제 관심 있는 특례시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분권과 국토화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뤄내야 되는지 행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방대하게 있는데 거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강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광역의회, 이제 지방의회는 광역과 기초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의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이제 직원들이 필요해요. 주의 그렇죠. 도움들이 필요한데 그 직원들에 대한 그 의회 사무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사권을 의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은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시장님이 인사를 해서 시장님이 너 여기 의회 가서 일하고 와. 그다음에 6개월 뒤나 1년 뒤에 다시 와. 그렇게 된다면은 이분들이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그렇죠. 그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견제 감시를 해줘야 거기에 완전히 복무해야지 청주시가 서로 의회와 상생을 서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독립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직원은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괴롭고 그렇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그런 현상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이 정책 전문 인력이 총 그 행정 업무와 다 해서 모두 다 해서 8명이 한 팀인데 3명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 갖고는 뭐 조례를 발의하려고 그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현장 그 행사도 지역구 행사도 있고, 근데 되게 이제 바쁜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서포트를 받고 싶기도 하고, 그런 질적인 양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보 제공만이라도 많이 받게 된다면 질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광역의회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의원이 광역과 기초가 똑같이 선출되는 거고 그 하는 일이 다르지 않을 텐데 그렇게 구별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청주시 의원 39명 전원이 동의를 받아서 그 국회에다가 건의문을 내게 됐습니다. 사실 그게 뭐 예전부터 사실 그 인사권 문제는 그쵸. 있었던 일이죠. 네, 그걸 그래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굉장히 좀 빨리 선행돼야 될 문제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오히려 직원들의 부담감도 덜어주고 그다음에 의회의 전문성도 높이고 네네. 의회가 실력이 좋아지면 집행부가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발전하는 거거든요. 네. 충돌 없이 어떻게 발전이 가능하겠어요. 이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견제와 비판, 그렇죠. 감시 역할인데 그게 이제 그거를 일종의 약간 생각을 좀 그런 게 없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뭐 국회에서 잘 통과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예. 자, 우리 그 지방자치법 뭐 전부 개정안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그 특례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청주시 특례시에 대한 문제가 나왔더니 뭐 일부 군단위 자치단체장에서 뭐 부정적인 입장을 좀 보이고 있고 사실 충북도에서도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청주시가 특례시로 된다는 게 당위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요? 그럼요. 청주시 인구가 85만이에요. 86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는 청주에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냥 청주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이 도시의 인구 규모로 볼 때는 성남, 수원 이런 데랑 맞먹는 존재 그렇죠. 규모거든요. 이런 거는 거진 대도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중소도시의 옷을 입혀놓고 거기에서 맞게 일을 해라라는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는 오창이 독립을 시켜도
모자랄, 시가 그러니까 될 부족하지 정도죠. 않은. 예. 어디죠? 오창이 대읍 7만? 7만. 7만. 예, 예. 7만이 거진 육박을 네네. 할 거라고 관측이 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도세를 내는 비율로 볼 때 지금 오창이 같은 경우는 오창 도세 징수액이 385억 원이에요. 그런데 10개 시군의 평균 징수액은 407억 원. 그러니까 오창에서만 굉장히 해도 많이 엄청 많이. 또 도세를 많이 낸다는 건 인구도 많고 행정 그럼요. 규모가 그렇게 크다는 크다는 거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청주시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그 중소도시의 옷을 입혀놨기 때문에 특례시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변하기는 하는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규정들은 없어요. 그냥 50만 이상의 행정 수요가 있는 도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그렇게 정하고 그러는 거지. 그 조금 얼마 전에 그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나 뭐 이런 우려들처럼 재정적으로 더 오히려 지역 불균형이 충북에서 일어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은 그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 과한 걱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청주시 입장에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린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청주시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 발전 등을 위해서 국회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서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근데 또 뭐 찬성의 여론이 전반적으로 있지만 일부에서는 왜 굳이 또 세종시냐, 우리도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됐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종시를 우리가 한번 했더니 저희들은 뭐 부용면에서 인구가 빠져가고 또 빨대 현상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현상도 일어났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청주시는 세종시가 생기면서 상생 발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를 본 그런 어떤 느낌이, 분위기가 좀 더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까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서 그런 것과 같은 문제라고 예, 봐요. 예. 사실은 우리가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당장은 커 보이고 내가 뺏긴 거, 상대적 박탈감으로 뺏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데 거시적 안목에서 봐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네네. 행정수도 문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과 이런 것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고 보는 방안이라고 보는 게 네.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수도권과 서울에 그렇죠. 과도한 인구가 밀집돼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거기에 집중돼 있어서 네네. 나머지 사람들은 그 혜택을 누려보지도 그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죠. 그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가 골고 더불어 더 발전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도 이제는 성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필살기로 이미 2002년도에 그 방안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해관계나 상대적 박탈감이나 일시적인 판단 때문에 큰 그릇을 깨트리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시의회에서도 건의안을 냈는데 그렇다면은 4개 광역, 충청권 4개 광역 뭐 하는 거냐? 공조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각 당이 초당적 협력해라. 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요구를 했고요. 이런 시각과 중심을 잡지 않으면 또 네 밥이 더 크니 내 밥이 더 크니 그런 싸움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수도 이전 그렇죠.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그 대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조직 정비를 마쳤는데 거기에서 여성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신 걸로 알려졌습니다. 맞죠? 네. 네. 그 여성위원장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신지요? 여성위원장은 말 그대로 여성당원들을 조직하고 교육하고 정치에 조금 더 높은 정치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이제 정치 인력으로 키워내고 그러는 역할을 하는 건데 예전에 여성위원장님들이 윤미선 의원님이나 이수계 의원님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활동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그 변화 없이 지역 조직을 여성의 지역 조직을 탄탄하게 하고 그분들이 더 지역 사회로 당에서 놀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로 들어가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방선거 보통 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장 자리가 되게 이제 핫한 자리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미 뭐 출마를 했던 사람이고 다시 뭐 비례를 나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데에서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거거든요. 다가오는 대선을 조금 더 촘촘하게 탄탄하게 조직을 꾸려내라라는 그 뭐 도당위원장님의 의지가 담겼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부응할 생각입니다. 네. 자, 끝으로 행정문화위원장으로서 앞으로 계획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문화 의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우,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획기적으로 하나 대박을 터뜨리면 우리 사회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로또를 꿈꾸는 듯한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현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행정을 펼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행정문화위원회를 2년 동안 전반기 2년 동안 하면서 많이 이제 지적하고 제안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공유재산 문제와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 그 다음에 그 거버넌스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일 것.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에 우리 마을 공동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에 대한 뭐 요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어나갈 것이고요.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좀 파이를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명색이 문화도시인데 전체 재정 중에 3.2%, 3.4% 그 정도밖에 안 돼. 체육시설 모두 다 합쳐도.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그러는 도시에서 문화예술이 그거밖에 안 돼? 뭐 그런 것 고민이 있습니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파이를 넓히는 데는 신경 쓸 생각입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그 위원장님의 소통과 협치에 대한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이 청주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리고 가장 발전을 거듭하는 위원회로서 거듭나서 우리 또 청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의회 변운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